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오장원의 종가 들어갈 건데요.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가야 되는 내용이 있어. 뭐냐면 이게 일반 자습서나 이런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 찾아봐도 아시겠지만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관점도 다르고 해석이 달라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EBS 작품의 경우에는 관점과 해석이 다르면 뭘 따른다? EBS를 따른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대로 공부하면 안 되고 얘들아. 그래서 이제 내가 항상 강의를 중시 여기는데 EBS는 EBS 선지 혹은 EBS 해설서, EBS에서 중요시한 대로 우리가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정리가 되는 건 나니까 그냥 저를 믿고 쫓아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낯선 작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EBS가 가지고 있는 관점, 이게 어떤 글이에요를 좀 알고 출발하는 게 이 작품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전반적으로 왜 종가라고 하는 집은 아시죠? 종갓집이라는 종갓집 며느리 이런 얘기를 많이 더 들어봤을 건데 왜 종갓집 며느리 힘들잖아. 왜냐면 집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집이라는 소가족의 개념이 아니에요. 옛날 전통적인 우리의 종가는요 정말 대대로 뿌리가 내려서 그냥 다 흩어지던 많은 가족들이 있는 그 중심이 되는, 맏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이 되는 집이고 대대로 맏아들한테 물려내려오는 집이기 때문에 굉장한 권위와 위계가 있지요. 그런데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이게 사실 요즘에는 또 많이 흐려지기도 했어요. 요즘도 많이 존재는 하지만 많이 흐려지고, 왜냐면 또 딸만 낳는 집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흐려지는 데다가 이제 중시되는 여건도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많이 다르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하고 싶은 종가의 개념은 EBS 표현입니다.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아요. 약간은 부정적인, 그래서 심지어는 희화화까지도 사용해 가면서 예전에 권위가 있었던 건 맞지만 과거 시대에 그때는 너무 그 권위를 함부로 남용하며 또 너무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까지 하는, 그런데 요즘에는 또 무기력하면서 괜히 허위의식만 남아있는, 어쨌든 다르죠. 다르지만 둘 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요. 그래서 EBS 한 표현 먼저 하나만 보고 가자면, 여러분 이것은 핵심이다에다가 제가 이제 필기를 하면서 들어갈 건데 그 이것은 핵심이다 하고 위에 시하고의 사이에 EBS가 한 표현 빨간색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과거와 현재 상황을 대비적으로 드러내서, 자 과거에는 정말 힘은 있었어요. 어쨌든 긍정이든 부정이든. 근데 요즘은 그조차도 딱히 없는 이런 대비적인 상황을 드러내서 시적 상황을 드러낼 거거든요. 이제 그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돌담으로 튼튼하게 가려놓은 집이요. 뭔가 돌담으로 튼튼하게 가려졌어요 하니까 튼튼해만 보면 긍정적일 것 같지만 뒤에 집안의 검은 기와집 종가가 검은색의 기와집으로 되어 있는, 부정적이죠. 제가 이미 틀을 드렸으니까 부정적일 거야 라고 했으니 저 부정적으로 할 거고요. 뭔가 검은에서 느껴지는 어두운, 그리고 돌담으로 꽉 가려져 있어요. 아주 튼튼하게, 아주 그냥 단단하게 꽉 막아놨어요. 우리 보통 이럴 때 폐쇄적이다 라는 표현을 쓰거든. 폐쇄적이고 어두운 이미지의 종가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 종가가 살고 있었는데요. 총총한 물속에서 거미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자손들이요. 그러니까 거미알 터지듯이 정말 거미알이 이렇게 툭툭툭 터지지 그냥 축축축축. 왜냐면 그 퍼져 나가는 거잖아. 알고 있지? 그 집안에 뭘 알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의 자손이 생기고 그 자식들의 또 자식 이상하다, 그치? 이렇게 또 막 퍼져나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퍼져나가는 자손들이요.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요,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명을 지켜주는 신주들은요, 그러니까 막 나갈 때도 긍정적으로 나가지 않잖아.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요, 여길 지켜주는 신주가 있는 거예요. 오랜 우리 조상들을 그 제를 지내는, 우리가 예를 보여주는 그러한 신주들이 있는데 이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그닥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신주들은요,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알려지지 않아도요,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며 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무기처럼 아껴요. 마치 신주를 무기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우선 표현법 쓰고 갈게요. 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직유법이 쓰인 건 맞고요. 그만큼 아끼고 있는데 무기, 아주 힘이
있는 거잖아. 무기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권위 의식이 있는, 그러니까 힘이 있는 무기처럼, 우리는 신주를 가진 집안이잖아. 이런 마치 무기처럼 아끼어서 제삿날이면요 갑자기 높아져서 제상 위에 날름이 올라앉는다. 그냥 사실은 신주를 제삿날이 되면 이렇게 공손히 올려놓는다 라든가 올라간다 뭐 이런 표현이 긍정적일 때 쓰는 표현이잖아. 날름 올라앉는다, 뭔가 날름 뭔가 경박하고 가벼워 보이는 몸놀림을 쓴다는 건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신주라고 하고 있는 건 권위가 있는 오래된 옛 조상의 패인데 그걸 날름하고 표현한다는 건 좀 희화화를 하고 싶다.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싶다. 즉 이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싶다라는 시의 의도가 보이지요. 그래서 우선은 날름 올라앉는다, 거기에 가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희화화라는 표현 하나는 써주시고요. 어쨌든 좀 부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가고 나서 이따가 얘기할게요. 큰 집에는요 큰아들의 식구만 살고 있어도요 제삿날이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종가니까 종갓집에는 이제 제사 때 다 모이는 거죠. 오조 할머니와부터 출발할게요. 아주 많은 식구들이 모일 거예요 를 제가 이제 출발해서 사람들을 나열할 겁니다. 오조 할머니와 그 다음에 아들, 며느리, 손자, 손주, 며느리 7촌도 8촌도 한데 얼려서 닝닝거린다. 시집갔다 쫓겨온 작은 딸, 과부가 되어 온 큰 고모, 손가락을 빨며 구경하는 이종 언니, 이종 오빠까지요. 이렇게 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 식구들이 모여요를 얘기하는데 나열의 방식을 썼고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친척들이 모이는 집안입니다. 원래 그런 집이지, 원래 종가가 그런 집이잖아. 그런데 그 뒤에 한참 쩡쩡 울리던 옛날에는요. 자, 옛날 가볼까요? 왜냐하면 이 작품이 옛날과 지금을 제가 미리 쓰고 갈게요. 지금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쩡쩡거리던, 그러니까 권위가 있던, 힘이 세던 그 옛날에는요 오조 할머니 집에서 동원 뒷밥을 먹어 왔다고 오조 할머니 시아버니도요 남편도요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가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리떼도 앵겼다고요. 모말굴림 주리떼가 뭔지 자세하게 모르셔도 돼요. 대충이라도 얘기하자면 남한테 고통을 주는 고문과 같은 행위예요. 주리떼가 사실 옛날 이런 거, 너희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 주리를 틀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왜 나뭇가지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왜 다리 사이에다 껴서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하면 정말 다리가 끊어질 듯한 뭐 아픔이, 저는 뭐 안 당해봐서 모릅니다만 막 소리 지르고 죄인들이 그래서 막 자백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 주리떼를 튼다든가 아니면 모말굴림은 제가 거기 뜯어놨습니다만 이렇게 그릇 같은 건데 거기다가 그걸 무릎 사이에 끼워서 이렇게 구부리도록 해서 무릎이 그 사이로 꼭 들어가면 왜 아프지요 당연히. 그리고 무릎을 꿇으니까 그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 백성들 잡아다가 뭐 자기가 뭐 나라 임금이야 뭐야 그런 권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고통을 주는 행위니까 사실은 굉장히 나쁜 불합리한 모습이지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주리떼를 앵겼다고. 자, 봉건적인 사회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지배 질서가 합리적이지 않다, 불합리하다를 얘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부정적인 거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옛날에는 그래도 힘은 있었어. 부정이든 뭐든 힘이 있었는데, 자 지금 들어갈게요. 지금도 종가 뒤란에는요 중복사 나무 밑에서 대구리가 반들반들한 달걀 귀신이 융융거린다는 마을의 풍설이 있고요.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왔었고 일도 안 해. 두 번째, 대대손손 아무런 재주를 물려받지 못해도요. 그러니 일도 하지 않고 재주 같은 것도 없어요. 그래도 종갓집 영가님은요. 글씨 안경을 쓰고, 제가 오타라서 내가 낸 오타.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찝찝거리면서 먹을궁리만 한다고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고리대금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고리대금을 한다는 거, 고리대금은 긍정적인 직업이 아니에요. 돈 가지고, 왜 보통 우리가 돈 먹고 돈 먹기라고 하는데 돈 가지고 그냥 하는 행위잖아. 일도 없고 하지도 않고 재주도 없잖아. 그러니 부정적인 종가 자손인 이 영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현재에는요 능력이 없잖아. 무능력해요. 무능력하면서도 허위만, 그래도 자기 딴에는
헐의 허심만 보이는 그러한 허위적인 모습을 지금은 가지고 있다. 어쨌든 양쪽 다 어느 것 하나도 긍정적이지는 않죠. 자, 이게 종가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만 EBS에서 표현하고 싶은 건 좀 부정적인 종가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제가 빨간색으로 EBS 표현을 써놨는데 내가 이제 거의 다 필기한 것 같아서 뺐어. 근데 하나만 보여드려요. 아, 요것도 썼네. 봉건적 지배질서의 불합리성, 그리고 요것도 써놨어. 그러니까 EBS 표현들 있으니까 다시 한 번만 똑같으니까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는 어쨌든 과거와 지금의, 그땐 권위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낯선 작품이라서요. 어차피 만약에 이렇게 낯설고 의견조차 분분한 작품이 설사 기출에 나온다 할지라도 기출에서는 문맥 봐서 앞뒤 읽고 앞뒤 단어들로 추론할 수 있는 것들만 문제로 출제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 번쯤 읽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종가란 이런 작품이야 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또 다음 작품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